아이를 키운다는 건 매일의 희생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으로 쌓은 기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적이 다 자라 문을 닫고 나가면 집안엔 낯선 고요만 남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돼요. 이제 나는 누구일까? 오늘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음 옆에 두시고 함께 걸어가요. 일부 빈방의 온도. 문득 아이방 문을 열었을 때 불 꺼진 방 안에 남은 건 공기뿐이었어요. 책상 위엔 볼펜 하나, 침대엔 접힌 담요, 창가에 걸린 바람만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그 방을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손이 쉽게 가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 공간은 아직도 아이의 온도를 품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 방은 서서히 나의 공간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작은 식물을 두거나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는 나만의 쉼터가 되어가죠. 빈 방은 결핍이 아니라 여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부 냉장고 속 반찬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깻잎,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 아이 입맛을 생각하며 매번 만들던 것들. 이젠 그 반찬들을 치워야 하나. 괜히 마음이 쓸쓸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나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조금 짜도 괜찮고 간단해도 괜찮은 내 입맛에 맞춘 한 그릇 식사.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혼자 먹는 밥상이 허전하지 않은 이유. 그건 나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3부 아침의 조용한 시간. 예전엔 아침이 전쟁 같았죠. 도시락을 싸고 학교 준비를 챙기고 늘 누군가를 깨우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젠 그런 소음 대신 커피 내리는 물소리와 새소리가 아침을 엽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나는 한동안 그 적막이 어색했지만 이젠 그 고요가 참 좋습니다. 한 모금 커피를 마시며 햇살이 부엌 바닥에 닿는 걸 바라보다 보면 아, 이게 나의 시간이지 싶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위해 뛰지 않아도 되는 아침. 그건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사부 사진 속 아이, 사진 밖에 나. 휴대폰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모두 아이의 사진이에요. 입학식, 소풍, 생일, 졸업식. 그런데 정작 내 얼굴이 들어간 사진은 거의 없죠. 항상 카메라를 드는 쪽에 있었으니까요. 이젠 그 렌즈를 나에게 돌려보려 합니다. 내가 웃고 있는 순간, 내가 걸었던 길, 내가 좋아하는 꽃을 찍어두는 일, 사진 속에서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나를 보면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젠 아이의 앨범이 아니라 나의 앨범을 채워갈 차례입니다. 오부 다시 배우는 시간. 예전엔 배우고 싶어도 항상 핑계가 있었죠. 아이가 어려서, 집안일이 많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하지만 어느 순간 그때라는 건 우리가 만드는 거더군요. 요즘은 글쓰기 모임에도 나가고 수채화 교실에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다들 말하죠. 이제야 진짜 나를 배우는 것 같아.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생명력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동안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육부 친구에게 전화를 걸다 문득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죠. 지금 전화하면 민폐일까? 괜히 어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미루다 보면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엔 그리움과 온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대화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칠부 남편과 둘이서 아이 없이 둘이서 식탁에 앉으면 어색할 때가 많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TV만 켜놓고 밥을 먹기도 해요. 그럴 땐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랜 시간 부모로 살아왔잖아요. 부부로서의 대화가 조금 낯선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가고 예전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함께 웃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도 새로 피어납니다.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팔부춤이라는 이름의 안식처.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매일 걷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나면 하는 일이었지만 이젠 그게 하루의 중심이 되기도 해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 몸으로 바람을 느끼는 일, 그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이니까요. 취미는 내 인생의 작은 등불입니다. 구부 내 인생의 두 번째 봄. 봄은 젊은 사람들만의 계절이 아니에요. 마음이 깨어날 때 그때가 봄이죠. 자녀가 떠난 뒤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 그 모든 건 다시 피어나는 두 번째 봄의 징조입니다.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꽃이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10분 나에게 쓰는 편지. 오늘 밤 거울 앞에 앉아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동안 참 애썼다. 잘 버텼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 그 문장 하나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나에게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아껴주겠다고. 엄마라는 이름 뒤에서 늘 수고했던 당신. 이제 그 자리에 나라는 이름을 놓을 차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딸로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엔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고요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따뜻한 목소리, 라디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렸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게요.